저는 결혼한 지 10년 이상이 된 40대 초반의 여자입니다. 저는 딸과 아들이 있는데 우연히 아이들이 어렸을 적에 찍었던 사진첩들을 보다가 그 옛날에 있었던 어이없는 사건들이 떠오르네요. 저는 결혼 전에 큰딸을 임신을 먼저 했었어요. 속도 위반이었던 셈이었죠. 남편과는 이미 결혼을 약속한 상태였었고 예비 시댁에도 왕래를 조금씩 하고 있던 참이었습니다. 결혼식 후 6달 만에 딸을 낳았어요. 남편은 첫 딸을 낳는 기쁨이 세상을 다 얻은 것 같다며 좋아했습니다. 진짜로 한 가정을 책임을 지는 가장으로서 어깨가 무겁다면서 세상이 달리 보인다고 했었죠. 저도 제 딸을 보면서 얼마나 신기하고 예쁜 천사 같은지 너무 조심스러워서 잠시라도 눈을 뗄 수가 없더라고요. 그때서야 부모 때는 심정을 알았었죠. 남편은 세상을 다 얻은 듯이 시댁 식구들을 보기만 하면 제 딸 자랑을 하기에 바쁘기만 했습니다. 처음에는 잘 몰랐었는데 개월수가 더해질수록 피부가 뽀얗고 하였어요. 남편은 까무잡잡한 편이었는데 그걸 두고서 형님이 재수없는 소리를 했습니다. 이상하네. 어째 우리 집 쪽은 하나도 안 닮은 것 같아. 보통은 딸은 아빠를 닮는다고 하던데 뭐야? 우리 준식이 애가 맞긴 한 거야. 감히 내 앞에서 그것도 내 딸을 앞에다 두고 그런 말을 내뱉는 형님이 어이가 없어서 제가 그랬었죠. 무슨 말을 그렇게 하세요, 형님? 준식 씨 애가 아니면 누구 애란 말이죠? 그러자 너무 어이없게도 천연덕스럽게 그러더라고요. 그걸 나한테 물으면 어쩌나? 자네가 알지 내가 알겠나? 형님, 저 놀리는 거예요? 그런 말도 안 되는 소리를 그렇게 함부로 내뱉어도 되는 거예요? 그러자 저에게 얼굴을 들이밀면서 말하는데 기가 막혔습니다. 솔직히 말해봐. 옳게. 너 그 얼굴에 준식이 만나기 전에도 남자들이 꽤 있었지? 뭐라고요? 있었으면요? 지금 우리 유리가 준식 씨 딸이 아니라고 말하고 싶은 거예요? 그랬더니 저를 눈을 가늘게 뜨면서 쳐다보면서 하는 말이 결국 저를 폭발하게 했었죠. 내가 듣기론 분명히 준식이가 그랬는데 올케가 따라다니는 남자들이 좀 많다고 했었어. 분명히 우리 준식이를 만나기 전에 처녀는 아니었을 테고. 솔직히 말해봐. 유리가 하나도 내 동생을 닮은 구석이 없잖아. 그 말에 너무 화가 난 저는 형님에게 그랬어요. 그 말에 책임질 수 있어요? 그걸 증명할 수 있냐고요. 만일 그렇지 않으면 형님의 입주댕이를 제가 꿰매버릴 테니까요. 어디 말해보세요. 라고 했더니 감히 자기한테 입주댕이 꿰매내만 했다고 난리를 치고 소리를 고래고래 질렀습니다. 그리고는 그러더라고요. 왜? 화들짝 놀라는 것 보니까 뭐가 있긴 있나 보네. 내가 너 같은 건 한두 명 본 줄 아니? 내가 아는 애도 이놈저놈 잘 만나고 다니다가 수천의 인간처럼 숨기고 잘만 결혼하더라. 내가 네 결혼 전에 어떤 놈이랑 사귀었는지 알아볼까? 유리가 내 조카인지 아닌지 내가 잘 밝혀보겠어. 그래요. 아주 채찍껏 장신 조카가 아니란 걸 밝혀보지 그래요? 걔가 똥만 보인다더니 형님 눈에는 그런 것만 보인가 보죠? 뭐야? 너 말 다 했니? 나한테 죽고 싶어? 어디서 이게 하늘 같은 형님한테 대들어? 네가 내 동생을 만나기 전에 한두 놈을 만났겠어? 어떤 놈의 씨를 받아와서 내 동생 아이인 것처럼 하는지 내가 알아내고 말 테야. 그래서 제가 한술 더 떠서 말했습니다. 그러시죠. 자, 여기 우리 유리 침 묻은 턱받이 줄 테니까 잘 알아보세요. 그리고 제가 준식 씨랑 만나기 전에 어떤 놈이랑 붙어 먹었는지도 알아보시고요. 그렇게 해서 형님과 저는 그날부터 상극이 되어버렸어요. 제가 육아휴직을 한 상태라서 집에서 유리를 돌보고 있을 때 찾아왔던 형님은 그런 말도 안 되는 소리를 늘어놓다가 제가 호되게 난리를 치는 바람에 악다구니를 늘어놓다가 집에서 나간 후로는 서로 연락을 하지 않고 지냈어요. 남편에게도 그런 망언을 일삼은 형님을 다시는 보지 않겠다고 난리를 쳐댔더니 남편도 형님에게 가서 왜 그런 쓸데없는 소리를 했냐고 하면서 한마디 해주고 왔다고 들었어요. 그렇지만 그것을 두고 앙심을 품었던 형님은 계속해서 시부모님께 저의 행실이 만만치 않았을 거라며 유전자 검사를 해야 한다고 했다고 하더라고요. 처음엔 시누이 말이 말 같지도 않다며 제 편을 들어주시던 시부모님도 한 번, 두 번 그런 소리를 형님에게서 들으시더니 시어머니가 그러시더라고요. 네가 그렇게도 많은 남자들과 사귀었는지는 나도 깜짝 놀랐구나. 말을 들어보니 그런 오해를 받을만 하더구나. 에휴, 어이가 없었어요. 남편을 만나기 전에 3명의 남자를 만나서 사귄 적은 있었어도 남편처럼 깊은 관계는 아니었어요. 완전히 형님의 말에 색안경을 끼고 보는 시부모님 때문에 덜 깼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나서서 유리의 친자 확인 검사를 의뢰했었고 결과지를 시부모님께 드리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제가 형님이 말한 것처럼 이 남자 저 남자를 거쳐간 그렇고 그런 여자쯤을 알고 계시는데 분통이 터지고 수치스러워서 참을 수가 없습니다. 준식 씨도 분명히 저와 만나기 전에 연애를 했던 여자들이 있었는데요. 저도 모르게 어디다 씨 뿌리고 다녔는지 어찌 알겠어요? 이건 단지 서로 믿고 신뢰하는 문제인데 이런 신뢰가 깨졌으니 이젠 더 이상 서로 얼굴 안 보고 사는 게 좋겠어요. 그렇게 해서 남편과 합의하에 당분간 일절 시댁 출입을 하지 않겠다고 했습니다. 시부모님은 이제 시집 온 지 얼마나 되었다고 그만한 일로 아니면 그만이지 시댁 출입을 하네 마네 하냐면서 간땡이 보따고 엄청 야단을 치셨어요. 그래도 상관없이 남편만 시댁 출입을 하고 저는 가지 않았더니 얼굴을 안 보고 이런저런 소리를 안 듣게 되니까 속은 편하더라고요. 그런지 2년이 지났을 때였습니다. 그때까지도 상극이 되어버린 형님과는 전혀 왕래도 연락도 하지 않고 지내고 있었어요. 형님이 미국에 유학을 다녀와서 국내 잘 나가는 외국계 기업에 다니고 있었고 시부모님이 잘 아는 집안 사람의 아들인 회계사와 결혼을 했어요. 그 사이에 아들과 딸이 있었고요. 제 앞에서 말하는 꼬락서니를 보면 어디 초등학교도 못 나왔을 법한 폼인데 남들 앞에서는 아주 지적인 커리어우먼 행세를 했었죠. 어느 날 미국에서 공부했던 사촌 오빠가 거기에서 취업을 했었다고 하면서 자리 잡고 살 줄 알았었는데 갑자기 귀국했다는 소식을 들었어요. 그 오빠는 미국에서 만난 여자와 결혼을 했고 아들이 둘이 있고 딸이 하나 있다고 들었습니다. 고등학교 2학년 때 미국 유학길에 오르기 전까지 제가 친오빠처럼 잘 따랐기 때문에 오빠가 저에게 반갑게 연락을 해왔습니다. 수진아, 반갑다. 너 결혼했었다고 들었다. 그 꼬맹이가 벌써 애기 엄마가 되었다니? 정말 궁금하구나. 네 신랑이랑 한번 보자. 저도 오빠가 무척 반가웠습니다. 동생도 언니도 없었던 무남 동료였던 제게 오빠는 친형제지간 같았거든요. 오빠도 저를 잘 챙겨주곤 했었는데 그 사촌 오빠가 미국에 유학 가는 바람에 간간히 연락만 했지만 시차가 틀리는 바람에 서로 통 연락도 주고받지 못하고 살았어요. 그날은 금요일 저녁이라서 오빠가 말한 그 카페로 제가 일찌감치 서둘러서 나갔어요. 오래간만에 만나는 오빠를 집으로 초대를 하고 싶었지만 편하게 밖에서 만난다고 했어요. 그래서 친정엄마에게 딸을 맡기고 마음 편히 사촌 오빠를 만나러 갔었죠. 사촌 오빠를 오랜만에 만난다는 기쁨에 늦지 않기 위해서 일찌감치 퇴근을 하고 그 카페에 들어섰는데 바로 사촌 오빠를 한눈에 알아봤습니다. 그 많은 세월이 흘렀는데도 바로 알아보겠더라고요. 예전에 내가 알던 그 사촌 오빠는 아니었지만 여전히 멋진 폭발하는 비주얼이 그 카페에서도 유독 눈에 띄었어요. 등지고 있는 어떤 여자와 아주 친지한 대화를 나누고 있어서 조금 머뭇거렸는데 다가가자 저를 보더니 우리 유진이? 라고 바로 알아보면서 반가워했는데 바로 마주하고 앉아있는 등지고 있던 여자가 돌아다 보더니 놀라 자빠지더라고요. 처음에 사촌 오빠랑 반가워서 팔짝팔짝 뛰느라 미처 몰랐는데 돌아다 보니 세상에 형님이었어요. 형님이 왜? 여기 있어요? 우리 오빠랑 아는 사이예요? 사촌 오빠도 곤란해서 그러더군요. 아니, 두 사람이 서로 아는 사이야? 어떻게 됐는데? 오빠. 남편의 누나야. 나한테 형님이 된 사람이지. 얼굴이 잿빛이 변한 형님의 얼굴을 보니 뭔가 제게 들키지 말아야 할 것을 들킨 표정이었죠. 그래서 사촌 오빠한테 물었어요. 오빠, 미국에 있었으면서 형님을 어떻게 알아? 아, 그게 미국에서 알던 사이였어. 아까부터 쳐다보고 있었는데 그냥 보통 사이가 아닌 듯이 보여서 기분이 별로 좋지 않았어요. 하필 저 재수없는 인간하고 오빠가 엮이다니. 형님은 사촌 오빠한테 사세하게 다진 얼굴로 그러더라고요. 아까 그 사촌 여동생이 바로 수진이었어? 응, 그래. 그런데 어쩜? 네 동생과 우리 수진이가 결혼한 거였니? 사촌 오빠도 굉장히 놀라워했어요. 사촌 오빠가 뭔가를 더 물으려고 한 것 같았는데 불이 났게 도망치듯이 가버렸었죠. 형님이 돌아간 뒤로 남편이 올 때까지 저는 사촌 오빠에게서 많은 얘기를 들을 수 있었어요. 참 놀랍고 놀랍더라고요. 세상에 이런 일이 나올 법한 얘기에 깜짝 놀랐었네요. 그렇게 사촌 오빠와 저와 남편이 즐거운 저녁 식사와 차 한잔을 한 후에 집에 늦게 들어왔습니다. 그런데 아파트 주차장에서 우리가 집에 들어오기를 기다리고 있었는지 형님이 바로 배를 누르고 밖에 서 있더라고요. 남편이 문을 열어주면서 놀라면서 그러더군요. 누나, 이 시간에 무슨 일이야? 얼굴은 왜 그래? 네 저한테 할 말이 있어서 왔어.
다 죽어가는 목소리로 말하길래 놀라서 들어오라고 했다네요. 그리고 놀란 나를 끌고 방 안으로 들어가더니 저에게 살려달라고 했습니다. 한 번만 봐달라고 하더라고요. 저는 모른 척 그랬죠. 뭘요? 천하의 아나무인 형님이 뭐가 무서워서 이 밤중에 저한테 살려달라고 하시는 거예요? 내가 그동안 미안했어. 사과할게. 그러니까 부탁해. 내 과거에 대해서는 아무도 모르니까 그냥 모른 척 해줘. 형님 과거요? 뭔데요? 아, 그거요. 이 남자 저 남자 만나고 다니다가 순둥이 우리 사촌 오빠를 만나서 진짜 사랑에 빠져서 아들까지 낳았는데 버리고 도망친 거예요. 어쩔 수 없었어. 우리 엄마 아빠를 실망시킬 수가 없었어. 그래서 그렇게 된 거야. 어쨌든 처녀 행세를 하고 속이고 결혼은 잘했는데 저한테 들통이 나버렸으니 나불거리지 말란 말이죠. 내가 부탁할게. 나 좀 살려준다 셈치고 그냥 모른 척 해줘. 그런데 궁금한 게 있는데요. 왜 그래요? 이렇게 나한테 살려달라고 할 만큼 떳떳하지 못하면서 왜 우리 오빠한테 치근덕 대는데요? 오빠는 형님을 잊고 새 가정을 이루고 형님이 낳은 아들까지 잘 키우고 잘 사는데 왜 거기에다가 고춧가루 뿌리려고 하냐고요. 그냥 다른 뜻은 아니고 아들이 궁금해서 그랬던 거야. 우리 사촌 오빠가 그랬는데 형님한테는 전혀 미련도 없고 만나지 말았어야 할 인연이었다고 했어요. 제가 경고하는데요. 우리 오빠한테 또 형님이 낳은 아들을 핑계로 연락하기만 해봐요. 내가 아주 끝장을 내버릴 테니까요. 그리고 제가 형님의 귀에다 대고 조용히 물었어요. 형님, 솔직히 말해봐요. 형님이 낳은 딸과 아들도 다 아주버님의 자식이 아니죠? 우리 오빠 말을 들으니까 형님이 자유연애주의자여서 이 남자 저 남자를 쉽게도 넘나 들었다고 하던데요. 형님의 딸과 아들이 아주버님을 하나도 안 닮았잖아요. 진짜 아닌 거죠? 얼굴이 사색이 되어서 어쩔 줄을 몰라 하더라고요. 아, 아니야. 말도 안 돼. 아니라고. 맹세할 수 있어, 옳게. 나 좀 살려줘. 부탁이야. 그냥 모른 척 해줘. 어머, 형님. 그냥 던져본 말인데 사실이에요? 형님 애들이 다 아주버님 자식이 아닌 거예요? 해외 톡빛감이네요. 세상에 어쩜. 그랬더니 갑자기 돌변해서 저에게 톡살스러운 눈으로 째려보면서 말했어요. 만일 올케가 내 과거를 발설을 하는 날에는 올케 사촌 오빠 가정도 쪽이 나게 될 거야. 내가 가만 안 둘 테니까. 알았어? 그러자 제가 웃으면서 말했죠. 어머, 그러세요? 이제서 본심이 나오네요. 미국에 있는 올케 언니도 알고 있대요. 오빠가 재수없는 진상 여자를 만났다는 것을요. 그랬더니 회유를 해도 안 되겠다고 생각을 했는지 이젠 협박까지 했습니다. 남편과 저를 어떻게든지 이혼을 시키고야 말겠다고 하더라고요. 끝까지 제 입에서 발설을 하지 않겠다고 확답을 받고 싶어 했지만 저는 누구 좋으라고 확답을 해주냐고 응수했어요. 그랬더니 이혼하고 싶으면 알아서 하라고 하더니 휑하니 가버리더군요. 남편은 무슨 일이길래 둘이 서로 심각하냐고 묻고 난리여서 곧 알게 될 거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다음날 아침에 가족 채팅방에 시댁 식구 모두와 남편에게 물어서 형님이 시댁 어른을 전화해 어제 형님과 했던 대화 내용을 잘 편집을 해서 올렸습니다. 그리고 거기에다가 이런 내용을 올려드린 이유를 명확히 썼습니다. 내 사촌 오빠를 농락하고 자식까지 낳아놓고 버리고 떠난 복수입니다. 이런 여자의 실체는 만천하에 드러내서 다른 사람들에게 경각심을 심어줄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했고 우리 사촌 오빠처럼 피해를 입을지도 모르는 아주버님에 대한 예의입니다. 남편이 이런 걸 올렸다고 난리치길래 제가 그랬습니다. 걔 눈에는 똥만 보인다고 나한테 감히 내 딸이 남의 자식이라고 하면서 내 명예를 훼손한 것에 대한 응징이라고 생각해. 아무튼 시댁은 형님 때문에 한동안 시끄러웠어요. 형님의 첫아들은 남의 자식임이 확인이 되었거든요. 당연히 형님은 이혼을 당했고 시부모님은 지인들 사이에 소문이 다 나는 바람에 얼굴도 못 들고 다닌다고 했습니다. 저는 시댁 출입을 하지 않고 있었으니 그 진짜 속사정은 알 수 없었지만 남편 말에 의하면 풍비박산이 났다고 하더라고요. 형님과는 아직도 서로 연락을 끊은 채 살고 있는데 미국에 있는 오빠에게도 여러 번 연락을 해왔다고 들었습니다. 하지만 단호히 만나주지도 않았고 연락을 받아주지 않았더니 더 이상 연락이 오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시부모님도 형님 때문에 쪽이 팔릴 대로 팔려버린 터라서 형님을 보지 않고 살고 계시고요. 남편 또한 형님을 고리를 두고 있어요. 형님이 원했던 것처럼 저희는 이혼도 하지 않고 재미나게 잘 살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형님은 사절이네요. 사연은 여기까지입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려요. 감사합니다.